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17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주식시장이 쉴 거예요. 미국 부활절 주일이라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아마 쉴 겁니다. 오늘이 4월의 둘째 주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좀 크게 떨어진 것 같고 나스닥하고 S&P는 좀 횡보를 계속 거듭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다가 좀 마이너스에서 끝났는데 앞으로 2025년이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관세 전쟁도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미국 히토류 채굴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MP 매테리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광물 꼭 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입니다. 금을 추종하는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금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큰 메가캡이 하루아침에 22%가 폭락하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저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를 갖고 있는데 좀 일찍 사서 많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22%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는 시니어 메디케어, 노인들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거의 평생 들고 가다시피 하려고 지금 갖고 있고요. 배당금도 줘서 배당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데 이게 좀 재무 구조가 요즘에 이 헬스케어 섹터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너무 심각하다는 어떤 그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적자가 계속되고 나라에서 많이 보조를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보조가 이제 거의 고갈됐다라는 그런 불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돈을 넣고 있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큰 뉴스가 있었죠. 제롬 파웰 의장이 어저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어떤 비관적인 발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고할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했는데요.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미 연준이 그래도 정부의 기조를 좀 따라서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어떤 좀 논의가 없는가 봐요. 미국 재무장관하고 파웰 의장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려는 이 관세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서로 좀 논의가 돼서 그것을 미 연준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좀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미국도 중앙은행의 이자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이자율을 낮춰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투자를 좀 촉진을 해서 개발을 좀 앞당긴다면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스캇 베센트와 제롬 파웰이 좀 서로 얘기를 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유연하게 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롬 파웰이 확고부동하게 인플레이션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해놓은 3% 미만대가 좀 지속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계속 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물가 지표라는 것이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관세가 적용이 돼도 유연적으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트럼프도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장관하고. 그리고 지금 2025년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내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불확실성이 팽배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 안 좋은 것이 탐리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이제 보는 앞으로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은 그렇지 않고 한 2022년이 재현될 수 있다. 한 1년 정도 트럼프가 작정을 하고 지금 덤빈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2022년처럼 상당히 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스캇 베센트의 터커 칼슨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을 짤막하게 그 부분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Like 55 years, Wall Street really has been the commonly recognized measure of economic health. Like, how's the Dow doing? We've got entire TV channels devoted to tracking its progress, which has mostly been up during the course of my life. So, if the average.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를 말해주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기가 사는 동안 55년 동안 주식시장에 상당히 인볼브가 돼 있었고, 자기도 여러 가지 투자와 그런 거를 해왔고, 이 사람도 그 주식시장에 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55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 주식시장과 이코노믹에 대해서 스캇 베센트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Of the equity averages fall, if the stock market falls, that's seen by a lot of people as like a measure that the economy itself is in decline. Do you think that's a fair measure?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스탁마켓이 떨어지면 경제도 안 좋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스캇 베센트한테 물어봤는데 이 인터뷰가 13일 전에 한 인터뷰예요. 이 13일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상당한 폭락이 있었던 3대 지표가 크게 하락했었던 그날입니다. Okay. The market goes up and down. Warren Buffett has a saying: in the short run, the market's a voting machine. In the long run, it's a weighing machine. And in the long run, it's going to weigh: do we have good policies? Yes. And 스탁마켓은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보면 스탁마켓은 보링 머신이다. 투표하는 뭐 그런 머신이다. 선거를 위해서 뭐 띄운다는 얘기도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웨이잉 머신이다. 그 어떤 그 무게를 실는 뭐 그런 머신이다.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있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I in my former business, I commented on market structure, market ups and downs a lot. I'm trying not to do that. Yes. But for everyone who thinks that these market declines are all based on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I can tell you that this market decline started with the Chinese.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이코노믹 팔리시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AI announcement of DeepSeek. Right. So the so-called Mag 7, the tech stocks, had been doing very well for about 18 months, led the market. 중국의 딥시익이 발표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구글, 메타, 엔비디아 7개의 대표적인 미국의 AI tech주들 맥세븐이라고 하는 그 주들의 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딥시익이 발표되면서 걔네들의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면서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폭락을 한 것이지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폭락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S&P 500의 그 맥세븐들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간 것이 걔네들이 견인한 것이 거의 S&P 500의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0개 기업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7개 기업의 폭락이 지금의 경제 지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폭락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을 지금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발언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And I think that there's kind of a real dose of reality in what was going on in AI. And I think US is going to remain the leader in AI, but the AI related stocks started coming down. So like if I were to analyze in my old hat,
and this is the only time I'm going to talk about it, my old hat, what's happening with the market, I'd say it's more a Mag 7 problem and not a MAGA problem. Right. So it's a deeper. So actually, the markets are, you're saying in this specific case with tech stocks, are taking like a real measure of the value of companies relative to foreign companies. Well, it's that. But if we look with the equal weighted S&P, even after today's moves, down 4% in the year. Or, in a long-term chart, you wouldn't even notice that. 롱턴 차트로 보면 이퀄 메저로 쭉 S&P 500개 기업들을 쭉 놓고 보면 오늘 이렇게 폭락했어도 그들만 따지면 맥7을 제외한 다른 데는 4%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4%는 거기 이 그래프에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수치다라고 그렇게 되게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that I can do as the Treasury Secretary, that President Trump wants to do, is put in sound fundamentals for the underlying economy. And if the underlying economy is good, if taxes are stable, if businesses have predictability, if we have cheap and plentiful energy, if we deregulate, if we treat our workforce well, th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stock market. Fair. The president.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베이스 이코노미가 건실하고 노동시장이 건실하고 에너지 비용이 싸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스탁마켓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QQQ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죠. 거의 지금 베어마켓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게 V자 반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좀 소량으로 좀 분할 매수 들어가기는 좀 좋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소량씩 계속 추가 매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듯한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빨리 나면 좋겠죠. 빨리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을 하고 다시 좀 손절할 거는 손절하고 좀 익절할 거는 익절을 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좀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가 미국의 히토류주죠. 지금 관세 정책에서 미국이 가장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 게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과점이죠. 이게 뭐 중국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 중국을 이렇게 만들었죠, 세계가. 중국이 환경 오염시켜 가면서 중국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는데 거의 개발을 안 하고 있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도 있고 해서 안 하고 있고 그것을 해내더라도 정제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환경 훼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히토류를 광물을 채취를 해도 그것을 정제하려고 중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의 채굴량에서 만약에 그 다음에 정제해서 세계에 판매하는 양의 90%를 이 히토류 관련된 물품들을 파는 것이 중국입니다. 지금 서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풀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미국이 지금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해도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적어도 1-2년은 걸릴 텐데 이 관세 전쟁을 차이나와 어떻게 매듭을 지어 나갈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오늘 MP 매티리얼이라는 미국의 히토류 채굴주의 어떤 주가 향방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 매티리얼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라기보다는 단타로 좀 이번 그 기회에 좀 상승 모드를 타는 기회에 좀 돈을 벌고 빠지는 그런 주로 한번 좀 찍어봤습니다. 특히 히토류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미래에 더 소비가 많을 것으로 되는 이유가 이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많다고 해요. 이 액추에이터가 전쟁용 드론이라든가 특히 로봇에 들어가는 장치인데 거기에 히토류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빠르면 2025년 후반기부터 그리고 2026년 초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업용과 가정용으로 만들어서 뭐 한 2030년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로봇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려면은 희토류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 거의 의존하기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는 좀 위험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환경이 좀 파괴가 되더라도 이것은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임기 내에. 그렇기 때문에 MP 매티리얼스의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하지만 좀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을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아마 2020년도인가요? 상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대부분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들이 상폐를 했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주가가. 근데 이 회사는 좀 다릅니다.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이런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캐시가 풍부한 회사예요. 그 규모에 비해서. 규모는 또 그렇게, 시총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이 없고 캐시가 풍부한데 반해서 최근에 이제 이익을 낸 게 그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잘 돼서 다시 중국의 희토류가 전 세계로 또 수출이 된다 그러면 또다시 MP 매티리얼스는 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공존을 합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미국 내에서의 희토류를 계속 생산을 좀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MP 매티리얼이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츄에이션이 지금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주가를 보시면 2022년도에 60불 최고치를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락을 해서 2024년 말부터 한 10불 선에 왔는데 지금 한 2.5배, 2.6배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 고점을 향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광물이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트럼프가 거기에다가도 집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규모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MP 매티리얼이. 그리고 희토류를 통한 그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인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실적 발표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5월 8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태까지는 지금 실적이 안 좋고 해서 많이 주가가 폭락을 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개발이 요구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폭등을 한 상황인데, 5월 8일 그 전에 좀 떨어지면 한 20불 대까지 떨어지면 들어가면서 한 60불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좀 보면서 좀 단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관세 정책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잘 보시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MP 매티리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에 남겨주시고, MP 매티리얼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좀 리서치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물 하나, 금입니다. 지금 금값이 최고치죠. 제가 금값을 처음 봤을 때 최고치라고 했을 때가 2,000불이었어요. 그때 2,000불 찍고 나서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3,000불까지 갔는데요. 금은 일단 인플레이션 헤징으로 사두면 좋은 그런 광물이죠. 그리고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서 풀기 때문에 그것을 또 헤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풀 거고, 만약에 미국이 빚을 이제 만세를 불러서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모니터리 시스템을 바꾼다, 뭐 그런 발표가 있다 그러면 또 금값이 날아갈 거고요. 뭐 롱텀으로 봤을 때 금값도 인덱스 S&P 500 가치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S&P 500하고 같이 올라가면서도
이게 좀 반대 성향을 갖습니다. S&P 500가 좀 급등할 때는 금값이 좀 급락을 했고 S&P 500가 좀 급락을 했을 때는 다시 또 급등을 하는, 시장이 불안하면 금으로 또 몰리죠. 그리고 중국이 금을 상당히 많이 사서 금값을 올렸다고 하는데 중국이 또 금을 얼마나 또 매도를 할지. 근데 중국이 금을 그렇게 많이 쉽게 매도할 것 같진 않아요. 중국이 금을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달러 대비 헤징을 하려고 금을 막 사두는 것 같아요. 달러가 미국이 그냥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이것에 불만을 갖게 되면 계속 금을 모아두는 그런 것이 아마 중국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P 500나 QQQ만을 그냥 장기 투자를 계속 뭐 10년, 20년 하겠다 그러는 것보다 금과 S&P 500를 번갈아 가면서 S&P 500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팔아서 그때 금을 사고, 또 금값이 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또 S&P 500 지수라든가 QQQ가 많이 떨어지니까 금을 팔아서 인덱스 펀드를 사고, 이렇게 계속 교환을 하듯이 맞물리면서 가면 아마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배가 되는, 또 반대로 금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배가 되는 그런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좀 금을 사시라. 실물 금을 사면 보관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세 가지의 ETF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금이 지금 최근에 QQQ와 S&P 500와 데드락이 걸렸어요. 그래서 금은 지금 폭등하고 있고 지수는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시면 거의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살짝 어긋납니다. 좀 떨어질 때는 올라가고 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좀 떨어지고 하면서 좀 맞물리면서,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좀 올라갔다 하실 생각을 하시면 그 지수를 좀 판 돈으로 금을 사시고, 금이 또 많이 올라갔다 싶으시면 또 금을 판 돈으로 또 지수를 사시고, 뭐 금을 몽땅 팔고 지수를 또 몽땅 사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원금을 남겨놓고 좀 수익이 난 걸로 지수에 또 들어가고, 또 반대로 지수에 원금은 남겨놓고 수익 난 거를 팔아서 금을 또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늘려가시면 지수 투자에 상당히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불안감이 있을 때는 금으로 가는 성향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금을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인플레이션이 막 있으면 또 금을 또 사서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수익이 배가 되지 않을까, 미래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그 금을 추종하는 ETF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여드렸듯이 티커 심볼 GLD고요. 이것은 금이 3,000불일 때 300불,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ETF를 사시면은 익스펜스 레이셔라고 그래서 이 펀드를 굴리기 위한 좀 비용을 차지를 해요. 이 회사가요. 그게 0.25%. 이 0.25%가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거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000불을 사시면 거기에 0.25%를 매년 띄어가죠. 그리고 GLDM입니다. 이거는 미니가 뒤에 붙어서 300불보다 좀 작게,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 주식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65불, 66불대죠. 가격대가. 익스펜스 레이쇼는요 0.10%입니다. 상당히 싸죠. 앞에 말씀드린 GLD보다 상당히 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금추종 ETF, 이것은 IUM, iShare에서 만든 IAUM입니다. 이것도 더 작은 액수로서 금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33불, 3,300불인데 100분의 1로 따라가는, 그래서 33불에 지금 한 주를 사실 수가 있고요. 티커 심볼은 IAUM, 0.09의 익스펜스 레이쇼가 있기 때문에 뭐 젊으신 분들이나 돈이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금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쇼도 아주 낮고, 그래서 지금 금이 되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부터 사실 조금씩 모으시면서 나가도 나중에 뭐 올라가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금값은.
지금 2,000불이었을 때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갔는데요. 좀 좋은 가격은 좀 3,000불 좀 밑에서부터 3,000불 밑에서부터 가격이 형성될 때 조금씩 좀 사 모으는 걸로, 아니면 S&P 500나 좀 주식시장의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금값이 또 내려가는 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같이 보시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급하게 들어가신다고 해도 조금씩 들어가신다고 그래도 만약에 더 올라가면 또 사기가 더 부담이 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금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조금씩 무조건 지수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광물, 그런 ETF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MP 매티리얼스의 티커 심볼은 NP입니다. NP.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그 진입을 딱 하고 좀 단타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롱텀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냥 사고 묻어둔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좀 롱텀으로 가더라도 중간에 원금은 챙기고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MP 매트리얼에 대해서 좀 질문이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대댓글 남기고 더 많은 정보 교류하는 걸로 그렇게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